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경제와 산업에 더욱 큰 여파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과 여행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 바이오 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하는 경제 구조와 산업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공모주 시장에 대규모 유동자금이 몰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SK바이오팜은 300대 1을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하반기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있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자, 이렇게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지 한 6개월여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요. 또 경제가 회복하려면 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와 산업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오늘이 중국 우한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첫 보고된 지 꼭 6개월 되는 날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는 재유행 또는 2차 폭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1천만 명이에요. 네. 전 세계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약 50분의 1인 2천만 명 정도는 지금 사망을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네.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연준이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미국의 은행들 또 금융기관들의 내재적 위험도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밀 분석을 해봤더니 생각보다도 조금 사태가 좀 더 심각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은 네.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상당폭 떨어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폭이 돼 간다면 2차 경제 폭발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지금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산업군이 타격을 입었지만 특히 이제 항공하고 여행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 글로벌로 따지면 항공업계 순손실이 올 한 해 동안만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이 요즘 경제 전망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게 네. 종래에는 거시경제 지표만 갖다 넣으면 생산, 수출 또는 소비 함수를 집어넣으면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경제학자들이 잘 모르는 코로나19 변수가 또 하나 생겼단 말이죠. 과연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더 지속할 것인가 또는 재확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도 사실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얼마 확산될지 또 언제 종식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언제 정도 회복될 것이냐는 것은 역시 코로나19 상황에 달려 있지만 네. 현재와 같은 사태가 진정이 되고 올 하반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앞으로 2년 반에서 3년, 나라에 따라서는 한 4년, 5년 내에 완전히 정상 회복이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만은 네. 이 역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모든 예측 모델을 뛰어넘는 변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자동차 산업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부품업계 상황에 대해서 다뤄본 적도 있잖아요. 근데 다만 좀 주목할 점이 전기차 업계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는 거고 지난달에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배경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자동차 산업이 무척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안 되는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못 가고 또 구매를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공장에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생산 라인을 돌릴 수가 없는 이런 생산에서의 문제. 거기다가 지금 유럽에서는 더 이상 경유차라든지 또는 이 휘발유차 이른바 그걸 내연기관 차라고 그러죠. 석유가스를 이용하는 이런 차들은 더 이상 생산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자동차 모델로 나오는 이 차들은 거의 생산, 수출이 다 마비된 상태죠.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희망을 갖는 것은 이 전기차 부분. 전기차 부분은 지금 50% 이상 지금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유럽에서는 전기차를 사게 되면 정부가 엄청난 보조금을 줍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지금 세계에서 제4위의 수출 판매고를 기록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기존의 기성차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반면에 새로 뜨는 전기차 부분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기차도 그렇고 또 기회를 얻은 산업군이 비대면 쪽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이 경제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단순하게 의료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제 활동을 제약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인간의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산업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는 산업에는 우열이 너무나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었어요. 네. 전통적인 산업은 지금 아주 침체합니다. 화장품, 자동차, 은행, 여행, 항공, 호텔, 유통주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네. 반했어요. 이제 가장 지금 뜨고 있는 산업은 이른바 비대면, 언컨택트, 만나지 않고 일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은 결국은 인터넷 공간 또는 이 포털 사이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는 주가가 엄청나게 뜨고 있는 반면에 전통주는 주가가 아주 무너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이 비대면 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나스닥 쪽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는데 뉴욕 증시 전통 산업은 아주 예. 폭락하는 그런 이원화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 말씀하셨지만 아까 전기차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 배터리 쪽 산업 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권 시장에서 최근에 주가만 놓고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종합주가지수,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한 달간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이 코로나가 오기 전 상황, 1,300 약 포인트까지 떨어졌던 팬데믹 상황을 완전히 극복을 하고 종합주가지수 면에서는 완전히 회복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종목별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세 가지 종목, 정말로 뜨고 있는 종목 비대면,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 네. 이 세 종목은 펄펄 끓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주가가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디지털과 바이오 또 전기차를 배터리 부분을 뺀 나머지 산업은 그 부분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주가가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몰고 온 하나의 변화, 이렇게 종래 같은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2, 3년 후에 경기는 회복되더라도 주도 산업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SK 바이오팜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 31조 원이 몰렸습니다. 굉장한 열풍이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네. 방금 말씀 올린 대로 바이오하고 배터리, 비대면 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 코로나 시대에 가장 뜨는 산업이다라는 그런 기대. 그다음에 또 SK 바이오팜은 우리나라에 하고 많은 이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서 네. 유일하게 미국 FDA의 임상을 자체 능력으로 통과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회사가 많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 제품을 뺏긴다든지 또는 복제한다든지 이런 데에 거친 경우가 많고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하더라도 다른 미국의 대형 회사에 얹혀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SK 바이오팜은 독자적으로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SK 바이오팜 하나보다도 이제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도 우리 스스로 자립하고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 그런 것이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폭증케 만들었고 지금 또 하나는 시중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유동성을 많이 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약 3천조 이상의 지금 돈이 돌고 있는데 그 돈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이 더 낫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서 개미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그 돈이 정권 시장 쪽으로 상당히 몰려오는 그런 한 증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근데 SK바이오팜이나 바이오 산업 외에도 공모주 전체에 지금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무래도 좀 수익률이 좋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모주라는 게 아파트로 치면 일반 분양 아파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키워왔던 그런 회사가 이제 그 IPO 시장에 상장이 돼서 같이 거래가 되는데 현재 그 회사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 공모주 가격이 일반 이 실제 가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주에 들어가서 공모주만 배당을 받으면 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었거든요. 특히 앞으로의 전망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공모주에만 투자를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가 확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공모주에 올라오는 회사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 스스로 기술 개발력을 인정받은 회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이 공모주의 성장 가능성은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하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돈이 지금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서 투자라고 하시는 박사님께서 그렇게 그러게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빚내서 묻지마 투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주라 해서 모두 투자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예. 공모주에도 옥석을 충분히 가릴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공모주 중에서도 아주 상위권 똘똘한 종목, 열 몇 종목이에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제대로 가려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공모주라 해서 마구 빚내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공모주라 해서 반드시 올라간다는 이런 보장은 절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그 청약 열풍이 있다고 해서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반대 매매에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기가 팔지 않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네. 강제 매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빚내서 하는 투자는 그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당분간은 이런 공모주 투자 열풍이 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하반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공모주에 올라올 만한 회사로서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조정하느라고 좀 자제해온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우리 방탄소년단의 이 BTS 이것도 지금 공모주 시장에 올라옵니다. 예. 네. 또 카카오의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뭐 은행들 이런 그동안에 주목을 받았던 회사들이 하반기에 대거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주가 좀 더 뜰 수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점에서 좀 기대는 모으고 있었지만 네. 그러나 각 종목별로는 무조건적으로 이 공모주니까 무조건 좋다. 이런 등식은 절대 성립될 수 없으니까 각자가 새로 뜨는 IPO 종목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리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모주 당시에 가격이 높아버리면 네. 공모 가격이 높으면 큰 재미를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김대회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